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집에서는 정말 구더기가 나온 적도 있고요. 14깁이 15깁이 담배 피는 것과 나도 잘 자고 싶다고. 불면증 내가 괜히 오니? 이거 내가 잠이 잘 안 오니까 불안한 건데 잠을 잘 자려고 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잡담의 미학 호스트를 맡은 무빙워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흐르는 물처럼 잡담을 진행하실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든 뇌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1년 만. 오랜만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잘 지냈고 바쁘게 지냈고. 오늘 박사님하고 이야기해 볼 주제는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갖고 와봤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가구의 36%가 1인 가구래요. 그리고 1인 가구의 60%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저는 놀라웠는데 1인 가구가 엄청 많네? 외로움은 뭐지? 나 오늘 외로워. 이게 외로움인가? 뇌과학자이시니까 외로움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현상일까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같은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더 좀 슬프게 느껴졌던 게 여기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던 나이대가 10대, 20대, 30대 청년층이 높았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20대면 한창 미쳐 날뛸 시대, 클럽, 락 콘서트, 거리건 어디건 정말 파티를 즐기고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 한가운데 있을 것 같은 세대인데 이 세대가 외로움을 느낀다. 저도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뉴스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외로움이란 무엇인가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외로움과 고독과 고립감을 조금씩 구분해서 보시기도 해요. 외로움은 꼭 사람들이 없어야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날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가 단절됐다라고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고, 고독이라는 것은 반대로 혼자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스스로가 혼자 있음을 즐길 수도 있는 상태예요. 약간 저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나 고독한 시간 필요한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렇죠. 같아요. 스스로 혼자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 혼자 있음의 상태, 이걸 이제 그냥 고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립, 특히 사회적 고립은 뭐냐면 자의에서도 아니고 때때로는 타의 때문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제 상황상 내가 사람들과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세 가지가 꼭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나뉘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정의로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UCL의 크리스 프릿, 우타 프릿이라고 하는 두 부부 연구자들이 이제 사회인지 신경과학의 대가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아예 우리 뇌 안에서 기본으로 작동하는 모드가 I 모드, 그러니까 나라는 모드가 아니라 we 모드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온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로만 돼버릴 때, 우리가 없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정신질환이 일어날 확률이 더 올라가고. 나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연결이 끊겨서 한 달에 한 번도 누구랑 밥을 먹거나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기회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 사는 얘기를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냥 딴 세상 얘기 같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게 이제 외로움의 감정인데, 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 나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뇌와 내 신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국가 전체 보건의료 담당하시는 비벡 머시 박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외로움이 가져오는 악영향을 다른 종류의 지표와 비교해보면 하루에 14깁이 15깁이 담배 피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물어보셨는데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오랫동안 혼자 있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동기부여의 메커니즘, 모티베이션,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도파민. 도파민은 무언가를 원할 때, 욕망할 때 이런 감정이 들게 만드는 게 도파민의 분비인데,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이 도파민 분비 자체도 줄어들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관심 없어.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거구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해보면 외로움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냐. 과거 속에 살고 있으면서 기존에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세상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눈빛은 오해를 할 확률이 올라가서 조그만 일에도 그 의도가 아닌데도 나 혼자 분노에 차거나 억울함에 차서 화가 많고, 이 경우에 사람들도 날 좋아하지 않고 나도 사람들이 싫으니까 다시 더 외로워질 확률이 높아지고, 더 외로워지니까
분노와 억울함은 더 올라가는데 다음에 사람을 봤을 때 오해할 확률은 더 올라가고 이 악순환에 빠지면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타까운 케이스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사실 저도 그 상태에 있어봐서 알아요. 네. 한 2년 가까이 집에서 벌레가 나올 정도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해서 미뤄가지고 이대로면 퇴학당하겠는데 이대로면 나 공부 못 끝내겠는데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데 진짜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페인처럼 집에서 뭐 영화만 보고 뉴스만 보고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집에서는 정말 구더기가 나온 적도 있고요. 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고 나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와서 야 운동해 산책 가자 야 뭐 저기 호수라도 보고 오자 이러면서 싫다고 하는 애를 그냥 와. 거의 뭐 레슬링 하듯이 친구인지 막 헤드락 걸어서 끌고 나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고마웠던 친구고 이 친구 덕분에 이제 조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런 거 일체 있었잖아요.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도 그런 게 있어 그런 과거가 있었네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지나치게 밝아 보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지나치게 밝은 사람은 지나치게 어두웠던 기억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사실 예전에도 있을 조선시대에도 누군가는 외로웠을 것이고 90년대 80년대 철수는 외로웠을 거고 한데 점점 뭔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SNS가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더 외로워질까? 왜 현대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왜 외로움은 더 높아지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존재로 우리는 진화를 했거든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지? 이걸 내가 혼자 내 안에서 뿅 어느 날 아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나랑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뭐가 나의 장점인지 약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요즘 이러한 극단적인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사회적 신호를 직접 볼 기회가 생각보다 너무 줄었어요. 아, 대면할 기회. 네. 최근에 이제 불안 세대라는 책을 쓰기도 했던 뉴욕대학교의 조나탄 하이트 교수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2010년대 15년대 이후로 이 외로움이 더 극단적으로 늘었고 사람들이 불안이나 정신적인 문제도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시기랑 맞물리냐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글 올리고 온라인으로 사진 올리고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빈도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람의 숫자보다 늘어난 시점부터 외로움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고립감 이런 걸 느끼는 게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보면 이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를 해석하는 능력을 당연히 우리가 배우고 오해하더라도 바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는 우리가 진짜 모습을 보이나요? 안 보여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과장된 더 좋아 보이는 모습 이런 거 맞아요. 인스타그램으로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 사람의 반응도 안 보여요. 좋아요가 하나밖엔. 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문장으로 말을 했을 때도 이게 전혀 나에게 상처 주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혼잣말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나에게는 상처로 다가오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아.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일그러진 나를 경험하고 실제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누구인가를 경험할 기회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학습하거나 관계를 학습하게 되면 나도 공허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 않다라는 감정을 더 크게 가지면서 내 마음 안에 외로움만 점점 더 커져가게 된 게 아닌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내가 빠져 있으면 오케이 이거 극복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스스로 이겨내거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그런 방법들이 설명이 좀 되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 외로움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 안에서 나오진 않아요. 외로움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외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중요해요. 야, 뭐 얼굴 본 지 오래됐다. 너 괜찮아? Are you okay?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오지랖퍼가 되자. 남들이 불편하다고 욕하고 뭐 왜 저래 이러더라도 우리가 적당히 오지랖퍼가 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나가서 했었는데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셨대요.
그 서울 시내 한 다리를 지나가다가 울면서 신발을 벗고 다리 난간에 앉아있는 어느 한 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향이고 난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장승훈 박사님이 우리는 때때로 오지라퍼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오지라퍼가 되셨대요. 물어보고 왜 그러냐 그냥 같이 차라도 먹을까 하고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같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분은 좀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었던 분이 맞고 신발 다시 신고 어디 데려다 드리고 그리고 안부 인사 묻고 괜찮아요 잘 될 거야 얘기하고 집에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거 하시던 분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반차 내고 막 거의 토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만 잤다 막 이거를 어디 블로그에 비슷하게 올리셨던 거 제가 또 발견해서 읽었어요. 사소한 오지랖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흑의 커튼 뒤에 있고 자기만의 블랙홀 안에 있고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주변에 누군가가 진짜 사소하게라도 손을 내밀고 커튼 뒤를 들여다보면서 너 여기 있어? 너 거기 괜찮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한번 나와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고독해서 블랙홀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전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럼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해답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한 답은 강력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잘 자는 거고요. 왜냐하면 잘 자는 것만으로 외로움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 불안, 우울이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수면 장애가 오거나 잘 못 잔다라는 것이 우리 뇌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서로 엮여있는 여러 요인들을 보잖아요. 당연히 자살과 우울증이 엮여있고 우울증과 엮여있는 게 수면 장애예요. 그러네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도 잘 자고 일어나면 해소가 돼요. 자,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나도 잘 자고 싶다고. 불면증 내가 괜히 오니?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잠이 잘 안 오니까 불안한 건데 잠을 잘 자려고 하면 어떡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과 더불어서 권할 수 있는 2번째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처방법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오면 좋아지고 잠이 잘 오면 다음날 또 운동할 에너지도 솟고 그래서 운동과 잠 이 2가지가 굉장히 크고 강력한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 체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에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동시에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빈도가 생기고 높아지고 그게 또 나의 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아까 실제로 내가 블랙홀에 빠져 있은 것처럼 그런 것을 느꼈었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왔었었고 그거를 통해서 그런 시기를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아마 모두에게 그 욕구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나의 억울함이나 힘듦을 그냥 누구라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 내가 그냥 꾹꾹 누르고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이래봤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내가 꺼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작이고 도움의 시작일 수가 있어서 이때 주변에 친구가 있거나 의지할 수 있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지만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디에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시에서 또 정책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내 이야기를 누군가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거나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또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창구가 마련돼 있으니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울시 하면은 기억하는 번호가 하나 있잖아요. 120 맞아요. 가상콜센터. 여기 그냥 전화하신다면 5번이 이 외로움 관련된 얘기할 수 있는 그 창구라서 4월부터 이 서비스 이용하셔도 된다라고. 그리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 말고도 누군가가 있다. 가까운 사람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전화해보시거나 문자 남기시거나 아니면 얼굴이라도 보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것 같은 게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연말이나 혹은 새학기니까 그냥 한번 툭 잘 살아? 몇 마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카톡이라도 이렇게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강조하면서 고독 대응과를 신설하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실 무거운 주제를 다뤘잖아요.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아, 너무 짧았어요. 특히 외로움이라고 한 주제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동수님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걸. 아유 아니에요. 네, 혼자만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또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겠네요. 오, 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화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동선 박사님하고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괜찮아? 이렇게 안부 연락 한번 혹은 전화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